안녕하세요, 맥형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2개월 전에 올린 영상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많은 글들을 남겨주셨어요. 일일이 전부 다 확인을 했고 대다수 분들께서 제 내용을 공감해 주셨지만 반대 의견,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일주일 동안 잠도 설치면서 일부 저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짧게나마 영상 안에 저의 소개 그리고 고소 진행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한번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아르바이트부터 직원, 점장, 그리고 사장, 현재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꿈이 장사였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 직업에 정말 많은 매력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은 축산업이라는 일을 하셨고 98년도 IMF가 왔을 때 속값보다 사료값이 비싸져서 가축을 다 정리하고 가족들은 농협에 5천만 원 빚을 지고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얹혀 살기도 했었고요. 저희 가족은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안 좋은 상황을 하루빨리 탈피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서울에서 막노동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젊은 시절 봉제 공장에서 일하셨던 경험을 살려서 다시 일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겪었던 아주 평범한 흑수저 인생이었습니다. 저 또한 옛날에 대한민국 법은 근로자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를 뼈저리게 느꼈던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막노동 일을 하실 때였는데요. 역삼동 충영교회 근처에 빌라 짓는 일을 하셨고 저도 주말이면 같이 나가서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저 몰래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것들을 엿듣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한 달 동안 고생하신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월급을 한 달분 밀려서 주지 않아서 저희 가족은 발만 동동 굴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그 건설회사 사무실에 찾아갔었는데요. 그곳은 아주 시원했고 또 좋은 컴퓨터도 책상마다 놓여 있었고 소파도 매우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정장 차림의 대표 같은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제가 당연히 월급을 줄 수 있는 회사인데 왜 월급을 안 주지? 라는 생각으로 아버지 급여를 달라고 하니까 준다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컴퓨터라도 내가 가지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가져가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때 노동청에 신고도 해봤지만 2000년대 초반 우리의 노동법은 매우 허술하고 되게 약했어요. 약자를 보호해주는 법제도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느끼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그나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시급 3,500원 받으면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르바이트생들의 고충이나 문제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서 60만원 좀 넘는 돈을 받으면 50만원씩 저축을 했고 새벽에는 지하철역에서 500원짜리 김밥을 팔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 출근을 했어요. 2잡, 3잡을 하면서 항상 버는 금액의 70% 정도 되는 금액을 저축을 했고 그렇게 해서 29살 때 현금 1억을 모았어요.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매장에서는 실패하지 않았고 이렇게 저는 13개가 되는 직영 매장을 확장했어요. 매장을 2개까지는 저하고 와이프가 하나씩 신경 써서 하니까 잘 됐었어요. 근데 3개째부터는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리고 복지와 비전을 주지 않으면 사람이 떠나갔어요. 13개까지 확장하면서 항상 일은 사람이 하고 내 돈을 벌어주는 거는 직원이 벌어준다는 생각을 했었죠. 제가 이런 경험담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한 권의 책으로 제 이야기를 담아내기도 했는데 이 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심이고 소통이 필요하고 팀원이 모든 일들을 다 한다. 제 법인 회사 이름도 그래서 팀워크 MB라는 법인 회사명을 사용하고 이 회사는 팀워크로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누구보다도 더 직원과 아르바이트와 소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직원 중에는 홍익대학교 2학년 때 알바로 와서 지금 학교 자퇴하고 10년째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도 있고요. 저와 공동으로 매장을 투자해서 제가 70%, 직원이 30%의 지분으로 직영 매장을 운영하면서 올 초에는 저는 10년차 된 또 다른 직원에게 이 매장을 통째로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직원들과는 직장 동료 이상의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은 더더욱 안타깝고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외식업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직원을 고소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 고소를 맘먹게 된 이유는 알바의 예의 없는 태도, 그리고 최소한의 예의를 떠나 욕설을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던 겁니다. 심지어 알바가 오죽했으면 저렇게 욕을 했을까 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이런 것도 고소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알바가 저렇게까지 갑자기 바쁜 시간에 나가버리고 돈 달라고 욕을 하는 상황은 분명히 점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었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점장과 또 같이 그날 주방에 있던 직원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둘 다 공통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5일차 되던 날 단체팀 주문으로 인해서 주방이 바쁜 상황에서 너무 느리게 음식이 나와서 빨리 좀 하자라는 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빨리 하자라는 말이 그 알바생한테는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욕을 하면서 나간다는 게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알바생이 욕설을 했던 그 점장이라는 친구는 프로야구 1군에서 뛰던 선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야구만 하면서 인생 절반 이상을 보냈습니다. 부상으로 슬럼프에 빠졌고 늦은 나이에 26살에 군대에서 상처를 묻을 수밖에 없는 친구였어요. 제2의 인생을 외식업을 종사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운동하다 실패했다며 평생 딱깔이나 해라, 가슴에 상처를 주는 톡을 보고 제가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장 또는 대표이기 이전에 열심히 일하고 함께 매장을 꾸려가는 직원들을 챙겨주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일하며 수백 명 넘는 알바들의 면접을 보고 또 함께 일을 해봤습니다. 별의별 경우 다 있었지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에너지 소모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넘겼는데, 이번 일은 지나칠 수 없었고 또 이런 친구들이 또 다른 가게 가서 무책임하게 일하고 안 좋은 인성을 가지고 다른 사장님들께 피해를 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경각심을 심어줘야겠다라는 의도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추가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댓글을 추려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알바생에게 돈은 제대로 지급을 하였는지, 이 부분에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알바생이 그만두고 바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저희는 출석을 해서 알바생이 말하는 급여와 우리가 계산한 급여가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1차 출석 때 오히려 신고한 알바가 출석하지 않았고, 판결 나야지 급여를 올바르게 지급할 수 있는데 출석하지 않아서 판결이 나지 않아 있는 상태였어요. 1차 영상에서도 남겼지만 2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일한 대가는 당연히 지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출석 요구가 노동청에서 있었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저희가 교부를 당연히 했고 교부 받았다라는 걸 서명까지 받은 거가 있어서 노동청에서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셀프 시스템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알바가 계산한 1.5배는 맞지 않다고 노동청에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2차 출석 때 정리된 금액으로 당연히 입금 처리는 끝났습니다. 고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저희도 공연성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욕죄와 같은 것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증거 불충분이 나왔는데 아마도 반복적인 부분에서 좀 더 자료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경찰 측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욕설을 한 그 알바생은 경찰서에 출석하였고 잘못을 모든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 내용으로 이제 검찰에 넘겨졌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어쨌든 경찰서에서도 그랬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알바생은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했다고 그 경찰관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는 다른 매장에 가서 이러한 또 실수, 잘못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메시지는 전달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이며 이 사건을 접해서 다른 안 좋은 사례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지루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번 댓글을 보면서 아직도 많은 알바생들과 직원들의 고충,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건강한 창업시장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며 함께 할 수 있는 맥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좀 더 도움이 되고 양질의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하며 지금까지 맥형이었습니다.